네, 안녕하세요. 구재령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총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공천 신청자에게 한 30가지 정도의 서류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기 검증 진술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133개 항목에 걸쳐서 범죄 이력, 세금 문제 등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은 항목까지도 세세하게 검증을 요구했고, 문제가 있다면 소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국 씨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하면 거의 범행 일지나 자수서 정도가 됐을 겁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분들은 이번 총선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건전한 상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그분들이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범죄자 방탄 채워주는 선거인지, 이번에 잘 선택하신다면 앞으로 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안 된다면 총선으로 나가자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 직전 민생 투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사고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진 신고를 해서 영업정지를 맞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왜 이것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느냐라고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하셨고, 관계부처에서는 3시간 만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조치안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막다른 벽에 부딪힌 느낌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입니다. 법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피해자로 내몬 것은 그 법의 의미를 기계적으로만 적용한 공무원에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까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나만 귀찮을까봐 그런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잘못이 없는 법을 잘못된 법으로 만들고 왜곡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조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법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더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는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설 연휴에 명절 인사 선물로 책정했던 예산을 연탄 봉사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관심과 애정에서 그간 해오던 일들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민생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왔고, 이 관심과 애정은 이번 총선 내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는 목련이 피는 그 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